우리가 시험지에서 만나는 지문은 누가 쓴 글일까? 대개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출제자들은 전문가들이 쓴 글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글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죠.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틀을 활용하거나 패턴에 따라 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레임을 익히자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쓴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해력이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이의 정답률 높이는 방법은 객관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고를 유지한다. 그것은 바로 프레임에 의한 해석과 정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특정 프레임을 활용하면 정보 객관적 해석에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 그러죠. 프레임을 적절히 활용하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사고 유지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틀을 익히면 문해력 관점에서 정보를 보는 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틀을 익히자는 거죠. 앞에서 봤던 5가지 프레임을 제대로 익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정속독이 가능해집니다. 정속독은 정독과 속독의 합성어죠. 정독은 글자 하나하나 뜻을 새기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속독은 빨리 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독과 속독의 장점을 합쳐서 정속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글의 핵심 내용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해력이죠. 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속독이란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정속독의 핵심은 글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정속독을 통해 개인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시험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은 다른 독해법이 아니라 정속독이라는 거죠. 이것이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독과 속독 이 두 가지 장점을 살려서 정속독하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한 답 찾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실제 정속독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4번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지문을 보면 프레임이란 이런 것이야 하고 프레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논리사고 공부할 때 논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익혔습니다. 시간 순서, 원인 결과, 이론 사례라는 거죠. 프레임이란 이런 것이야. 이것은 이론에 해당되죠. 그러면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 구제라는 단어 프레임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예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중간에 있는 그걸 읽지 않고 예시라는 것을 답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정속독을 위해서 익혀야 하는 프레임 가운데 첫 번째는 정보 분해와 결합입니다. 자, 정보는 분해해서 살펴보고 서로 결합해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EC, 로지터리, 그룹핑 이와 같은 스킬이 따라줘야 하죠. MEC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해당되는 영어 표현, 이것의 이니셜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외면과 내면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이들의 합은 100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보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죠. 로지터리는 자, 나의 외면 관련 항목들을 이렇게 잡아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로지터리는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데 딱 맞는 스킬이죠.
그룹핑은 이와 같이 분류한 정보들을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에 따라서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추출해 낼 수 있죠. 이와 같은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컨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추출한다. 이것이 해석이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결론 도출이죠. 특히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룹핑 개념 이해입니다. 이것은 문해력과 뜻을 같이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익혔던 문해력의 범위 다시 새겨보면 유의한 정보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이죠. 우리는 어쨌든 지문 정보 해석을 잘해서 결론을 잘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쉽고 빠르고 정확한 답 찾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익힌 그룹핑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1번을 보세요. 3명의 답변은 공통된 인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문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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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야기. 그렇다면 각자가 소설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지문 내용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죠. 이것이 그룹핑의 힘이죠. 91번 문제는 공통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룹핑을 뜻하죠. 지문 가, 나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지 1번 보면 고정 시점으로 관찰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2번 태도에 일관성이 있느냐 묻고 있고 3번 감각 표현 중심이냐 묻고 있고 4번 초점 포착이 확실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5번은 속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지 묻고 있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속성은 어떤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에 어떤 성질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 결국은 어휘력입니다.